예, 네 번째 강의에서는 세 번째 강의까지는 고유사상과 화랑도라는 교육 집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번째 강의는 이제 공식적으로 학교 제도로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 중에서도 설립 주체가 국가나 공공단체인 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나 민간단체인 사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강의에서는 먼저 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관학 중에서도 이제 관학이 이제 삼국시대부터 쭉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모든 건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관학 중에서도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고등교육이죠. 오늘 할 때는 성균관과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기관 첫 번째로 해서 관학입니다. 관학은 쉽게 말해서 오늘날은 관학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국가기관, 쉽게 말해서 관청에서 설립한 학교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2011년 현재 대한민국 같으면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설립한 것은 국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도도 있고 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공공기관이라고 보면 죠. 공공기관에서 한 것은 보통 우리가 아직까지 공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국공립 이렇게 많이 쓰죠.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그런 학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설립 주체상으로 보면 개인인 민간이 설립한 게 아닌 어떤 국립이나 공립이기 때문에 국공립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강의에서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조선시대의 성균관과 향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역사상에서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교육기관이 설립되는 것은 보통 고등교육기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학교 수준의 교육기관이 먼저 설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초중등 수준으로 보통 넘어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초등교육부터 먼저 설립이 되고, 기관부터 설립이 되고, 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수준으로 이렇게 넘어오지 않고요. 보통 고등교육기관부터 먼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초중등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가정에서 주로 많이 담당을 하죠. 가정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또 사회가 복잡하지 않은 시기, 그러니까 지금 농경사회라든가 그런 시기에는 보통 보면 지배자와 피지배자 구도로 이렇게 나눠주기 쉽죠. 크게.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과 정치하는 사람. 그랬을 때 농사 짓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학교 다니기가 쉽지 않죠, 사실.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양반, 귀족들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기관이 많이 설립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성균관과 향교가 나오기 전에 한국 고대의 학교로서는 고구려 같은 경우는 태학도 있고요. 신라 때는 국학, 고려 시대 때는 국자감, 성균관 이런 것들이 다 설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4강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균관과 조선시대 성균관과 향교에 대해서 그 특징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균관은 사실 그 학교 명칭으로서 성균이라는 데서 나와요, 보통. 그런데 이것은 고등교육기관인 동시에 국가의 최고 교육기관입니다. 최고 교육기관.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죠. 최고 교육기관은 고등교육기관이죠. 물론 고등교육기관도 현재는 대학이나 대학원이 이렇게 또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만, 어쨌든 성균관은 성인들이 모여서, 어른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지만 이 어른들이 뽑히는 것이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죠. 아니어서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만 모여서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왕이 거주하는 중앙에 서울에 딱 한 개만 존재합니다. 성균관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죠.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각 그 도마다 주요한 곳곳에 국립대학이 한국의 경우에도 다 있지만, 이것은 중앙에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오늘날로 따지면은 전국의 시도, 군까지 거기에 있는 인재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성균관 정원이 정원이 한 200여 명 정도 됩니다. 200여 명. 그러면 전국적으로 군이나 시군, 쉽게 말해서 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단위죠. 단위가 만약에 200개라 하더라도 200명이 성균관에서 다 충원이 되었다, 다 뽑았다 할지라도 평균적으로 나누면 한 개 군에 한 명이 정도 들어올 거니까요. 군 수석, 뭐 어떤 뭐 지방자치단체 수석, 뭐 이런 친구들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성균관에 입학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인재들이죠. 그래서 전국적 규모의 인재 양성의 요람이다, 이렇게 성균관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 제사적 기능이고요. 다른 하나는 교육적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성균관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날 학교는 미션스쿨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종교계에서 세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본다든가 특정 종교에 맞는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학교가 종교적 기능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학교는 대부분 교육적 기능만 갖고 있죠, 오늘날은. 근데 예전에 성균관은 종교제사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종교제사적 기능은 누구를 모시는 거냐? 공자. 그러니까 이게 유교의 창시자죠. 유교를 만들어서 사회를 교화하는데 최고의 성인이다, 어른이라고 생각되는 공자를 존숭하는 사당, 그것이 성균관의 주요 건물로서 들어있습니다. 성균관에 이제 가보면, 성균관대학교 옆에 가면 성균관이 있죠. 그 성균관에 가보면은 반드시 대성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다른 말로 공자의 사당인 문묘입니다. 반드시 문묘가 있죠. 그리고 대성전 앞쪽에는 뭐가 있느냐? 그야말로 순수한 교육기능, 강학기능, 강의하고 학문을 전수받고 서로 토론하던 그런, 오늘날로 따지면 강당이죠. 강의하는 교실, 그것을 명륜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성전과 명륜당이라는 건축 구조물을 갖추고서 성균관이 구체적으로 그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년이 아니라 공자에 대해서 제사도 지내고, 그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합니다. 그게 이제 성균관의 2대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성균관은 국가의 최고 교육기관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미는 뭐냐? 최고 교육기관이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공무원이겠죠, 그죠? 공무원, 오늘날 그 최고 교육기관이란 공무원이 아니고 최고 교육기관에서 인재를 양성해서 국가에 배치를 하게 되니까 그건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랬을 때 최고 교육기관에서 배출하는 인재는 반드시 최고위 관료입니다. 고급 관료를 양성해서 배출하는 거죠. 그것이 성균관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학교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쭉 이렇게 있지만 학교의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는 뭐 교육학적으로 볼 때는 학교가 갖고 있는, 교육이 갖고 있는 본래적 기능도 있고요, 수단적 기능도 있지만 어쨌든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 붙여주기를, 그 학교는 얼마나 좋은 인재들을 배출했는가 해서 인재 양성의 요람이 사실은 그 학교입니다. 물론 성격에 따라서 어떤 인재냐는 또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균관도 마찬가지로 인재 중에서도 고급 관료, 그러니까 조선사회에서 요구되는 고급 관료를 양성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의 입학 자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학 자격은 과거 시험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거 시험에서 속과 합격한 생원과 진사가 성균관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인재 선발 제도인 과거 제도하고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이 결부되어 있는 아주 그 독특한 교육 시스템이에요. 이런 시스템은 전 세계 교육의 역사에서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해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문과 정치, 학문과 행정관료, 그러니까 학자와 행정관료를 크게 구분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생원과 진사에 합격한 사람들이 성균관에
들어오더라. 그리고 그럼 고급 관리사들 여기 소극과 합격생들이 들어오니까 이게 과거 시험 제도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고급 관료를 양성할 때 이 사람들은 문과라는 대과 과거 시험을 보게 되죠. 소극과 합격생들이 여기 다니다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좀 복잡합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관악으로서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성균관이 있었고요. 성균관보다 약간 그 낮은 단계의 관악이 있습니다. 관악. 그럴 때 이것을 갖다가 서울에 생긴 것은 사부학당이고 지방에 생긴 것은 고을향자로서 향교입니다. 사부학당은 사학이라 그래요. 4개니까. 사학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성균관이 여기 가운데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 뭐 중앙 이렇게 해서 성균관에 들어오지 못하는 서울의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관. 그러니까 성균관보다는 실력이 떨어지죠, 사실은. 서울에 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성균관은 전국적 다니니까요. 그럴 때 동서남북 중 해서 동부학당, 서부학당, 남부학당, 중부학당, 북부학당 이렇게 해서 5개인데 북부학당이 건설이 안 돼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부학당에서 4개 학당이 서울에 만들어지죠. 그리고 서울의 성균관에서는 아까 문묘인 대성경과 광당인 명륜당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묘는 사부학당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향교는 뭐냐? 향교는 조선시대가 어떤 사회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임금이 서울에 중앙에 있고 임금을 대신한 관리들이 지방의 군현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지방의 현감도 하고 쉽게 말해서 요새 말하면 도지사도 하고요 지방의 군수도 하고 이런 걸 다 한단 말이에요. 목사도 뭐 하여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임금을 대신해서 내려가는 관료가 쉽게 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현감이다 군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임금을 대신해서 다스리죠. 그럼 그 지역에도 서울의 최고 교육기관은 성균관이 있듯이 마땅히 성균관을 대신하는 학교가 있어야 돼요. 그 성균관이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성균관을 대신하는 어떤 북에 보면 지방 국립대학에 가까운 향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향교는 뭐냐? 교육기관에 그러니까 향교에는 여전히 그러니까 성균관의 완전 축소판이에요. 그러니까 성균관에 문묘가 있듯이 향교에도 문묘가 있고 대성전이 있죠. 그 다음에 명륜당이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성균관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방 국립대학 뭐 좀 더 비유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균관의 분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향교는 뭐냐? 교육기관의 동시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임금이 직접 백성들을 교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방에 있는 지방 백성들을 향교에 있는 선비들이 혹은 지방 관료가 향교 파견된 관료가 지방민을 교화하는 결정적인 장소가 돼요. 교화소예요. 그 다음에 또 그것과 아울러서 그 지방의 풍속을 미풍양속을 굉장히 이제 앙양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성균관과 향교는 서울에 있느냐 지방에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그리고 향교를 보통 사람들이 뭐 중등학교다 오늘날 따져 중등교육기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성균관보다는 분명히 수준은 낮지만 단순하게 청소년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향교에는 그 지역의 수준 높은 어른들도 다니고 성원 진사들이 많이 들락날락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국립대학 수준 정도가 된다. 그러면 뭐 수준은 좀 많이 낮았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4번째 강의에서 조선시대 관악 그러니까 성균관과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균관의 경우에는 국가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국가에 필요한 최고 관료들을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전국 규모의 학교였죠. 오늘날로 보면은 거의 대학에서 대학원 수준에 가까운 그런 쪽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정치 제도 자체가 왕을 대신한 관료가 군수나 현감이나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왕을 대신해서 지방을 다스릴 때에 지방 관청 관아도 있지만 학자들이 모이는 곳이 주로 향교였습니다. 그래서 향교의 역할은 성균관의 어떻게 보면 축소판이고
성균관의 대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국립대학 수준으로 볼 수가 있다. 지방대학 수준으로, 지방국립대학 수준으로 볼 수 있고, 동시에 이 향교 같은 경우는 성균관과 좀 다르게, 성균관은 굉장히 국가의 상징적인 교육기관이라면, 향교는 그 지방의 상징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지방민들의 풍속을 교화한다든가, 혹은 그 지방민의 어떤 모범으로서 그 지역의 선비나 학자들이 모여서 함께 어떤 지방의 문제를 논의하고 이런 그런 그 교육의 장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